네, 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이번에는 가볍게 들 수 있는 미니백을 만들었어요. 가방에 넣기 좋은 간단하고 예쁜 무늬 알려드릴게요. 저는 라피아 실을 두 겹으로 해서 7호 바늘로 떴어요. 가방 뜰 때 이런 종류의 실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실 한 겹으로 떴던 가방들은 모두 다 버렸어요. 왜냐면 늘어지지 않고 좀 도톰하게 되도록 무늬를 잘 구성하지 않으면은 가방이 일단 힘이 없고요. 새 거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좀 한두 해가 지나니까 되게 좀 볼품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라피아 실을 쓸 때는 꼭 두 겹으로 좀 탄탄하게 모양이 잘 잡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이 디자인은 다른 소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실 굵기와 손땀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죠. 제가 코스 조절하는 방법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가 만든 샘플은요. 가로가 20, 그리고 세로가 17cm, 바닥 폭은 4cm 정도 됩니다. 바닥은요, 시작 코수가 25코이고요. 양쪽 옆에 5코, 5코 이렇게 넣어서 일단 타원형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단에서는요, 이렇게 네 군데 모서리에서 코를 늘릴 거예요. 그래서 한 단에 8코씩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코 늘림을 2번을 더 했죠. 그래서 바닥판 총 단수가 하나, 둘, 세 단이 됩니다. 이렇게 코놀림 3단을 했을 때 전체 코수가 72코가 되고요. 이 무늬 하나는 3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전체 코수가 3의 배수로 딱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 코놀리는 방식에 따라서 시작 코수가 달라질 텐데요. 3의 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꼭 시작 코수가 3의 배수인 것은 아니에요. 코가 몇 코씩 어떻게 늘어날 거냐 그거를 생각을 해서 시작 코를 잡기 때문에 저는 지금 25코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실이 저보다 가늘어서 바늘을 5호나 6호 사용하신다고 하면 3의 배수로 25코 기준으로 거기에다가 3의 배수를 더해서 코수를 좀 늘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늬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은 가방 말고 난 좀 크게 만들고 싶다 하실 때도 코수를 3의 배수로 더해서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코에서 만약에 3코를 더하면 28코죠. 거기에다 3코를 또 더한다 그러면은 31코죠. 이런 식으로요. 네, 25코 기준에서 3코씩 더하거나 빼면 사이즈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바닥판을 이렇게 떴을 때요. 여기 이제 단마다 빼뜨기 하고 기둥코 세우고 요거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닥판에 딱 중심선, 옆선의 딱 가운데가 되도록 시작점을 여기에다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요. 빼뜨기 하고 기둥코 세우고 어디가 첫 코이고 어디가 마지막 코인지 이런 거 이거 모양 구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자꾸 한 코씩 늘어나거나 한 코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이 빼뜨기 선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 단만 뜨면 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정확하게 빼뜨기 기둥코, 첫 코, 마지막 코 요거를 정확히 구별하는 방법도 천천히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같이 시작을 해보실까요? 네, 제가 사용한 썸머 라피아 실은 이제 겉에 이렇게 종이 라벨이 넓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비닐로 쌓여진 그런 실들도 있죠. 네, 겉포장을 풀지 마시고 속에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써주세요. 겉에를 풀면은 이게 실이 엄청 빨리 풀어지면서 엉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네, 두 볼에서 각각 하나씩 이렇게 해서 두 겹을 같이 잡고 뜹니다. 바닥을 시작할 때요. 처음에 첫 코를 이렇게 매듭을 짓죠. 근데 얘를요, 이걸 꽉 당기면 매듭이 되는데 당기지 않고 그냥 약간 느슨한 상태로 이렇게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모서리 돌아갈 때 코가 늘어날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5코를 다 뜬 다음에 나중에 오므리는 게 훨씬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느슨하게 그냥 이렇게 묶어 두시고 요게 첫 코. 이게 1이에요. 1, 그 다음 2 이런 식으로 코를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고 바늘이 실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면서 여기 이렇게 겹쳐지죠? 딱 잡고
걸어서 빼요. 요게 가장 매듭을 짧고 심플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요렇게 묶어 두고 당기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1, 2, 3, 4 이렇게 해서 바늘에 걸려 있는 거는 코스에 포함이 아니죠. 그 바로 밑에까지예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거를 25코 만듭니다. 네. 바늘 바로 밑에 있는 여기까지가 25코고요. 첫 코에다가 이제 뜨려면 기둥코 필요하죠. 예, 짧은 뜨기 할 때 기둥코 하나 더 필요합니다. 요렇게. 예. 그래서 지금 뜰 자리는 지금 사슬은 26개예요.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첫 코는 바늘 밑으로 두 번째 코, 여기가 떠야 될 자리죠. 첫 코에 바늘을 요렇게 넣어주세요. 콧등 포함해서 두 가닥 다 걸리게. 요렇게 해야 여기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네. 요렇게 넣고 걸고 나와서 걸어서 빼기. 요게 짧은 뜨기죠? 지금 뜬 게 첫 코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코를 다 떠놓으면은 여기가 모양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약간 튀어나온 거는 기둥코. 여기는 뜨면 안 되는 코죠, 이거는. 그리고 지금 떠놓은 거. 여기가 코의 머리잖아요. 여기에다 지금 핀 표시 해보세요. 이렇게 첫 코 뜨자마자 바로 첫 코의 머리에 핀을 꽂아 둘게요. 그리고요, 지금 양쪽 끝에서 코를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 빼뜨기 선이 딱 이렇게 옆선에 딱 중심에 오게 하려면 지금 이 첫 번째 코에다가 3개를 떠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코 떴잖아요. 그 같은 자리로 또 들어가서 요게 두 번째 코, 그 자리에 또 들어가서 세 번째 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에 하나, 둘, 3개 떴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코는요. 여기를 3개를 뜨면 여기가 좀 늘어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거는 이렇게 쫙 당겨져서 언뜻 잘 못 보고 그냥 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실수죠. 근데 여기에서요. 요 아래쪽 실자락 요걸 보세요. 여기 좀 늘어나 있죠. 얘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바로 옆에 실자락을 보면 이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바늘 들어갈 자리예요. 여기. 이렇게 넣으면 바늘 등에 이렇게 꼬인 거 두 가닥이 같이 걸리죠?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코. 그리고 요 아래쪽 실자락만 보세요. 얘랑 연결되어 있는 바로 옆에 코는 이거죠. 다음은 요렇게 바늘 넣고 그 다음은 여기죠. 네. 이렇게. 바늘 넣는 자리. 이해되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실을 두 겹으로 했기 때문에 바늘 넣을 때 좀 이렇게 실이 갈라지지 않도록 네, 그런 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코는 여기 요렇게 넣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뜹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느슨하게 해놨던 코 자리에 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위쪽에 이렇게 꼬인 거 두 가닥이 같이 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한 가닥만 있어요. 요렇게 바늘 넣어서 이 자리에 5코를 뜹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꽉 오므려 놓지 않았기 때문에 5코 뜨기가 좀 더 편하죠. 네. 근데 여기가 구멍이 너무 커도 뜨기가 불편하거든요. 너무 크면 살짝 요렇게 당기면서 요렇게 좀 조절하면서 네, 같은 자리에 5코를 뜨고 뜨는 동안 요 꼬리실은 같이 얹어서 이렇게 감싸지도록 해주세요. 5코가 되면 여기를요, 이제 매직링 할 때처럼 요걸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당기면 깔끔하게 되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여기를 처음에 매듭을 짓고 시작하면요. 얘를 당겨도 여기가 오므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5코를 떠놓으면 거기 가운데가 구멍이 좀 크게 생겨서 안 예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직링처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오므려서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제 요 실은 지금 다음 코를 뜨면서 이렇게 감싸주세요. 요 정도 감싸다가 남는 거는 잘라버리면 깔끔하게 이제 따로 실 정리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다 뜨고 이제 이렇게 반대편에 보면 이렇게 한 가닥씩 뜰 자리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넣고 요거 정리할 실 바늘 등에다가 얹어 놓고 걸고 나와서 걸어서 빼기. 요렇게요. 다음 코 볼까요? 다음 코는 여기. 네. 요거
얹어서 같이 감싸면서 뜹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또 거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갑니다. 한 바퀴 돌아오면 이런 모양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가 처음에 3코 떴던 자리죠. 그래서 요게 다른 코보다 약간 조금 더 커져 있어요. 약간 늘어져 있죠. 네.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마지막 코를 떠야 될 자리. 여기에다가요, 2코를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반대편 여기 둥근 부분에다가 5코 떴잖아요. 그럼 이쪽도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처음에 3개 떴으니까 마지막에는 2개만 뜨면 되겠죠. 그래서 요 5개 중에 가운데 코가 딱 첫 코, 중심 코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떴어요. 그러면 아까 핀 꽂아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만약에 핀을 안 꽂았다면 첫 코가 어디인지 약간 모양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네. 여기가 첫 코 떠야 될 자리예요. 그거 잘 보시고 핀을 빼고 거기에다가 빼뜨기를 합니다. 첫 코에다가 코머리 2가닥 다 걸어서 바짝 당겨서, 지금 요 바늘에 걸려있는 이 고리가 빼뜨기 코가 될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작을수록 예쁘죠? 바짝 딱 붙여줘야지 예쁘죠? 얘를 딱 당긴 상태에서 팽팽하게 당기고 걸어서 요 코 사이로 잘 이렇게 빼보세요. 빼뜨기 됐어요. 이렇게 하면요, 여기 보세요. 빼뜨기 코가 마치 여기가 한 코가 있는 것처럼 얘는 코 머리가 정확히 보이고, 방금 우리가 뜬 요 첫 코는 가려지죠. 좀 빼뜨기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에다가요, 다른 색깔 핀으로 요 빼뜨기 코에다가 표시해 보세요. 이거는 뜨지 않는 자리다 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 단을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여기가 마지막 코, 여기까지 뜨고 여기는 빼뜨기니까 뜨지 말아야지 하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빼뜨기를 했으니까 다음 단을 뜨려면 또 기둥코 필요하죠. 사슬 하나 세우고, 네. 그리고 첫 코를 그 바로 밑에 좀 전에 빼뜨기 할 때 바늘 찔렀던 자리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여기예요. 여기에서 이 밑에가 약간 뻑뻑하고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아주 잘 보이고 잘 떠지는 다음 칸으로 가버리면 이건 첫 코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약간 뻑뻑하고 좁아져 있는 자리가 첫 코예요. 바로 밑에 첫 코.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여기에 구멍이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같은 자리에 들어있는 하나, 둘, 세 번째 코. 여기가 딱 가운데 코죠. 네. 이렇게 해서 첫 코 정확히 찔러서 한 코를 이렇게 뜹니다. 네. 요게 첫 코예요. 여기에서 또 표시를 해주세요. 보세요. 빼뜨기는 가로 방향으로 누워 있어요. 그 위에 서 있는 V 모양 있죠. 얘는 기둥코죠. 기둥코고 그 위에 다시 이렇게 누워 있는 이렇게 코머리가 보여요. 그리고 얘는 코가 아니죠. 이건 바늘에 걸려 있는 고리이고요. 네. 그래서 첫 코에다가 또 이렇게 걸어 놓을게요. 이제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여기에 찔러서 빼뜨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표시하셔도 되고 아니면 뜨지 말아야 될 코, 요거 기둥코에다가 표시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정해놓은 자리에다가 표시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핀이 없어도 구별을 잘 하실 수 있으면 네, 자세히 보면서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핀으로 표시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한 코를 떴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인데 여기서도 코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코 떠놓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코에다가 3개를 뜹니다. 3코. 하나, 같은 자리 또 넣어서 둘, 그 자리에 또 넣어서 세 번째 코. 요렇게요. 3개를 뜨면 여기가 이제 좀 이렇게 각이 생기면서 좀 전체적으로 사각형 모양이 될 거예요. 네, 3코를 뜨고 그 다음 코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네, 직선으로 가는 구간이죠.
네, 이렇게 한 코씩 뜨면서 오다 보면은 이제 둥근 부분 나왔죠. 여기에 이렇게 5코를 떴잖아요. 이 5코 중에 가운데 코 보이시죠? 요 가운데 코 기준으로 그 양쪽 옆에가 코 늘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떠 놓은 거는 5개 중에 첫 번째 코. 그 밑에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요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옆에 코는 다른 자리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코 구별 되시죠? 네. 요 5개 중에 첫 번째 코까지 떴고 그 바로 다음 코에 3개를 뜨는 거예요. 하나, 3개. 네. 코 늘렸고 그다음 코가 5개 중에 가운데 코예요. 네. 여기에는 하나, 한 코만 뜹니다. 한 코 떴어요. 그리고 그다음 코에 또 3개. 해서 가운데 중심코 딱 세워 두고 그 양쪽 옆에서 코가 늘어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코 늘리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을 원하는 만큼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3코 떴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원단에 빼뜨기 자리에 핀 걸어 놨었잖아요. 그 핀 걸린 거 바로 옆에 코. 여기가 지금 마지막 코인데 여기에서 코 늘리기를 하면서 두 번째 단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핀 걸어 놨던 데는 빼뜨기이기 때문에 뜨지 않는 코입니다. 요렇게 빼고요. 네. 핀 없을 때 이렇게 보면 한 코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꼭 떠야 될 것처럼 생겼죠. 근데 여기를 뜨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빼뜨기, 그 위에 세워져 있는 V 모양은 기둥코. 그래서 요거 2개는 뜨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첫 코에다가 핀을 걸어 놨었기 때문에 얘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빼뜨기 해야 되겠죠? 첫 코의 머리에 걸어서 바짝 당겨서 빼뜨기.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핀으로 표시해 볼까요? 방금 전에 했던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코. 얘는 빼뜨기. 그러면 다음 3단에서는 빼뜨기 바로 옆에 있는 여기까지 뜨는 거예요. 요게 마지막 코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단의 시작은 기둥코 하나 세우고 방금 빼뜨기 할 때 찔렀던 바로 그 자리, 바로 밑에 있는 코, 여기가 첫 코죠. 그 옆에 이렇게 3개 떠났던 거 보이시죠? 한 구멍에 하나, 둘, 3개 들어있는 거. 이게 두 번째 코잖아요. 네. 첫 코에다가 하나를 뜨고요. 지금 이제 3단에 코 눌리는 거는요. 요거 3개 중에 가운데 코에서 코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야 각이 똑바로 예쁘게 딱 생기게 되겠죠? 첫 코에다 하나 떴고 그 다음 코, 두 번째 코에도 한 코만 이렇게 뜹니다. 네.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그 다음 코가 아랫단 코 눌린 거 3개 중에 가운데 코예요. 여기에다가 3코를 뜹니다. 이렇게 해서 4군데 모서리에서 코를 늘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코 중에 가운데 코에서 코 늘리기. 이거를 반복하는 만큼 사각형은 계속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바닥이 넓은 그런 가방을 또 만들 때 활용하실 수 있겠죠? 3개를 떴고 그 다음 코부터는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뜹니다. 그리고 여기 3개 뜬 자리 있어요. 같은 자리에 하나, 둘, 3개 들어있죠? 그 중에 가운데 코, 여기가 코가 늘어날 자리예요. 그러면 그 옆에 여기까지는 한 코씩 떠야 되는 거죠. 한 코를 다 떠서 이렇게 채워주고 3개 중에 가운데 코 자리에서 여기에서 코 늘리기. 하나, 둘, 3개. 그리고 그 옆으로 하나, 둘, 3개는 각각 한 코씩 뜨고요. 여기 반대편에도 3개 중에 가운데 코, 모양 보고 구별하실 수 있겠죠? 요 3개 중에 가운데 코, 여기에요. 여기가 코 늘어날 자리. 네. 그래서 지금 바닥판 3번째 단 뜨고 있고요. 모서리 코 늘렸고 그 옆으로 한 코씩 3번.
하나, 둘, 세 개. 한 코씩 3번 오고 그다음 코가 여기가 모서리예요. 여기에서 코 늘리기. 하나, 둘, 네. 아주 뾰족한 각은 아니지만 네, 요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옆으로는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뜨면서 마지막 코까지 가볼게요. 마지막에도요, 핀 걸린 거 옆으로 하나, 둘, 세 코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중에 가운데 코, 여기가 코가 늘어날 자리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모서리에도 이렇게 코를 늘렸고요. 코 옆에 한 코 남아 있죠? 여기가 마지막 코까지 해서 바닥판 세 단을 다 떴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는 미니백이라서요. 바닥판은 이렇게 세 단까지만 코 늘리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핀을 빼볼게요. 빼고 첫 코의 머리에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했어요. 그리고요, 이제 다음 단은 코 늘리지 않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닥판하고 옆판 요 사이 경계선이 또렷하게 이렇게 각이 생겨 있죠. 코 머리가 이렇게 두 가닥이 다 보여요. 네. 요렇게 만들려면은 짧은뜨기에 뒤걸어뜨기를 하면 네, 요렇게 각이 정확히 생겨요. 근데 실도 지금 좀 두껍고 되게 좀 빡빡한 편이고요. 요 무늬를 지금 처음 배운다 하시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잘 안 되면 굳이 막 힘들게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기둥코를 이렇게 세우고요. 뒤걸어뜨기 하지 않고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이랑뜨기예요. 이랑뜨기를 해도 라인이 하나 생기면서 이렇게 잘 꺾어지거든요. 이랑뜨기 할 때는 요 코 머리에서 뒤쪽 한 가닥 있죠? 여기만 뜨면 돼요. 그러면 앞에는 한 가닥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라인이 생겨서 여기서 이렇게 쉽게 이제 이렇게 옆판으로 넘어가지는 거죠. 네,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이때도 주의하실 점은 요 첫 코는 약간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 네, 기둥코 세웠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코 여기가 첫 코예요. 첫 코의 뒤쪽 한 가닥에 요렇게 뜨면 이제 이랑뜨기가 되는 건데 요렇게 이랑뜨기를 했을 때의 단점은요. 보세요. 여기 구멍이 좀 이렇게 늘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랑뜨기를 하면서 좀 더 튼튼하게 하려면 얘랑 같이요. 더 뒤쪽에 보면 그 밑에 이렇게 볼록하게 실이 한 가닥 더 있어요. 요게 짧은뜨기의 콧등이거든요. 콧등. 네, 앞에서는 안 보여요. 그것까지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하면 훨씬 튼튼하면서도 여기 앞에 여기 라인이 생기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잘 꺾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 거 코 넣는 자리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다음 코는 이거잖아요. 근데 코 머리에만 걸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커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그 밑에 있는 볼록한 거 콧등 이렇게 바늘을 넣는 거예요. 그 옆에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볼록 이렇게 뒤에 지나가고 있는 실들 있잖아요. 그게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코거든요. 이렇게 바늘 넣으면 훨씬 도톰하고 짱짱하고 여기 이렇게 힘줘서 늘려도 안 늘어나거든요. 네. 요 방법으로 해서 한 코에 하나씩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나는 걸어뜨기를 해봤다. 또 코 모양을 좀 잘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손에 좀 힘이 세다. 그런 분들은 이제 걸어뜨기를 해보세요. 지금 기둥코 세웠고요. 뒤걸어뜨기는요. 지금 이 자리에 떠야 되는데 떠야 되는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그 옆에 코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이 뒤에 있는 코가 이런 식으로 바늘에 걸려요. 그리고 얘를 걸고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이 고리는 그대로 그냥 두고 그대로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어서 빼요.
요게 뒤걸어뜨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첫 코의 코머리가 이건데 코머리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짧은뜨기가 생겼어요.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음 코를 뜰 때는요. 방금 전에 나왔던 그 구멍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바로 다음 코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을 걸고 그대로 통과해서 이렇게 뒤로 나오는 거예요. 뒤로. 앞쪽은 그대로 이렇게 있죠. 그리고 걸어서 뺍니다. 네. 실이 좀 빡빡해요, 지금. 네. 근데 빡빡하지만은 여기서 힘 풀어서 느슨해져 버리면 가방이 예쁘게 딱 각지면서 올라가지가 않고 옆으로 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힘 빠지지 않게 딱 팽팽하게 잘 잡으시고요. 이렇게 뒤걸어뜨기를 할 때 또 자주 나오는 실수가요. 한 코씩 건너가는 거예요. 방금 전에 뜬 코가 여기 있는데 요 코가 좀 당겨져서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다음 코로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안 뜨고 지나가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건 아직 안 뜬 코예요. 뜬 거랑 안 뜬 거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뜨면은 여기가 좀 약간 이렇게 꺾어지고요. 얘를 이렇게 펼쳐보면 그 밑에 이렇게 실 지나간 거 보이시죠? 얘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뜬 거예요. 실이 걸려 있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안 걸려 있거든요. 요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몇 코 뜨면서 이 감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별로 헷갈리지 않고 뜰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좀 주의해서 천천히 자세히 보면서 해보세요. 네, 지금 떠야 될 코가 이 코예요. 일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나왔죠? 그리고 다음 코로 다시 뒤로 나갑니다. 그리고 실 걸고 나와서 걸어서 빼기. 네. 그래서 방금 뜨면서 요 나왔던 구멍 있죠. 이쪽으로 나왔잖아요. 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나왔던 대로 또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다음 코로 또 나가고 걸어서 빼고 걸어서 빼고. 네. 이 구멍으로 나왔잖아요. 거길로 다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보세요. 네.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두꺼워지면서 약간 이렇게 꺾어지면 뜬 코. 얘는 지금 평평하게 이렇게 혼자 딱 서 있죠. 얘는 아직 안 뜬 코. 이렇게 구별하면서요. 코수, 네, 코수 72코가 맞아야 돼요, 지금. 72코 또는 코수 조절을 좀 하셨다면은 어쨌든 3의 배수로 코가 돼야 되고, 그거가 이제 달라지지 않도록, 네, 건너가는 코 없이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뜹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렷하게 굽이 이렇게 딱 생긴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고요. 제일 마지막 코는요. 지금 여기가 빼뜨기가 있잖아요. 그 앞에 코, 얘는 아직 안 뜬 상태예요. 제가 지금 떠놓은 거는 끝에서 두 번째 코, 여기까지 뜬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고 요게 이제 다 뜬 것 같아서 빼뜨기 나왔으니까 다 떴구나 하고 하시면 여기서 한 코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코수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요게 첫 코. 그 첫 코 옆에 애매하게 좀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 이거는 기둥코예요. 네, 이번 단의 기둥코. 네, 요거 구별 잘 해주셔야 되고, 기둥코, 얘는 빼뜨기. 네, 이게 첫 코. 1, 2, 3, 4 이렇게 해서 코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정확한지. 그래서 마지막 코까지 네, 구별 잘 해주시고 여기까지 다 뜨면 이제 저는 이제 72코가 됐어요. 됐고 이제 첫 코의 머리에 빼뜨기 하면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의 특성상 그리고 좀 단단하게 떴기 때문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휘어요. 근데 나중에 스팀으로 꼭 모양을 잡아 주시고요. 다 끝까지 다 뜨면은 스팀 하기 전에도 네, 이렇게 모양이 잡히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휘어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늬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한길긴뜨기만 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짧은뜨기에 뒤걸어뜨기 해서 이렇게 굽을 약간 만들어 줬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길긴뜨기로 무늬를 시작할 거예요. 기둥코로 사슬 3개 세우죠. 그리고 그 같은 자리, 좀 전에
빼뜨기 할 때 넣었던 바로 그 코예요. 네, 첫 코로 들어가서 여기가 가방의 옆선이거든요. 그래서 타원형 요렇게 만든 거에서 제일 가운데 코, 네, 그 자리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무늬가 양쪽 대칭이 맞아야 가방 모양이 좀 예쁘겠죠. 네. 이렇게 해서요. 기둥코 포함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바로 감아서 하나 둘 건너고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코. 요게 무늬뜨기에서 첫 번째 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늬 자리를 쫙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단부터 걸어뜨기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무늬의 규칙은 아주 심플합니다. 네. 이번 단은 뭐 모서리 코늘림 없이 바로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건너고 세 번째 코에다가 3코씩 뜹니다. 첫 번째 단 무늬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한 바퀴 돌아오면 마지막에 이렇게 2칸 비어 있고 얘는 빼뜨기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둥코 세운 게 여기 있죠. 빼뜨기를 기둥코에다 해야 되는데요. 위치를 정확히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요 한길긴뜨기의 머리 먼저 찾고 그 바로 옆에 있는 V 모양 요 기둥코 요 사슬코예요. 요 사슬코 V를 딱 갈라서 넣는데 뒤에 콧등까지 같이 걸리게 요렇게요. 네. 그렇게 해야 그 자리가 크게 늘어나지가 않죠. 네. 요렇게 찔러서 빼뜨기 하면 첫 단을 뜨면 이런 식으로 잘 말릴 거예요. 요렇게. 근데 이대로 가면은 이제 뒤집힌 모양이 되는 거죠. 뜨면서 보고 있는 면이 거시기 때문에 네, 모양 요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 지금부터는 단마다 빼뜨기를 2번씩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3개 중에 이 가운데 코에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둥코에 빼뜨기 한 번을 하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코 머리 2가닥 다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코 3개 중에 가운데 코까지 와서 기둥코를 올려요. 요게요. 다음 단에도 이렇게 하고 계속 네, 단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기둥코를 세우고요. 그 다음은 이제 걸어뜨기를 할 거예요. 한번 감아서 바로 아래 이 코에 기둥에 이렇게 넣는 거죠. 앞걸어뜨기. 한길긴뜨기의 앞걸어뜨기예요. 걸고 나왔을 때요.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들어 올려주세요. 왜냐면 한길긴뜨기를 뜨는데 코 머리가 아니라 조금 더 아래 기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올라와 줘야 높이가 맞겠죠. 네. 이렇게 해서 2개 빼고 2개 빼고 그러면 앞쪽으로 이렇게 딱 툭 튀어나오는 입체적인 무늬가 되죠. 그 다음 한길긴뜨기를요. 방금 뜬 코에 코 머리에다가 한길긴뜨기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한 코에 3개, 코 3개가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잘 하셨죠? 기둥코 세우고 앞걸어뜨기 하고 한길긴뜨기 하고. 다음 거 해볼게요. 또 감아서 다음 요거 3개 있죠. 같은 자리 들어있는 3개 중에 가운데 코에 코 머리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뜨고요. 감아서 방금 뜬 그 코의 기둥에 걸어서 실 가지고 나올 때 조금 더 이렇게 들어 올려서 2개 빼고 2개 빼고 앞걸어뜨기 했어요. 그리고 방금 뜬 코의 코머리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제껴서 뒤에 숨어있는 코머리 찾아서 네. 제가 지금 바늘 찔러 놓은 자리 보세요. 네. 구별되시겠죠? 네. 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보면 모양을 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같은 자리에 3코가 계속 모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중간에 사슬코 이런 게 안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같은 자리로 3코씩 모아주니까 그 사이 틈이 이렇게 비게 되죠. 그래서 약간 비친 무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걸어뜨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도톰해지죠. 그리고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 나고 가방이 좀 더 탄탄해요, 걸어뜨기를 하면. 네, 두 번째 단을 뜨면 무늬가 이제 요렇게 나오고요. 쭉 돌아오면 마지막 부분에 요렇게 생겼죠. 네, 여기 무늬 떴고 여기 기둥코가 여긴데요. 요게 언뜻 보면은 요 사슬코 잘 안 보일 수 있죠. 네, 요 걸어뜨기에 코 머리 먼저 찾으시고 얘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슬코 V 모양의 가운데를 갈라서 요렇게 넣는 거예요. 요게 정확한 자리예요. 네, 그냥 언뜻 보면은 이 중간에다가 거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빼뜨기 한 자리가 조금씩 이렇게 오므라들고 모양이 좀 안 예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슬 3개 중에 맨 위에 거를 찾는 건데 맨 밑에 거는 또 이런 식으로 잘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걸어뜨기 코의 머리 먼저 찾고 바로 옆에다가 빼뜨기. 네, 요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빼뜨기 할 때는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요 고리가 빼뜨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을수록 예뻐요. 이게 느슨한 상태에서 빼뜨기를 하면 여기 틈새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더 팽팽하게 당겨주시고 자리 정확하게 찾고 좀 꽉 당긴 느낌으로 해서 빼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요 걸어뜨기 코의 머리에다가 빼뜨기 한 번 더 합니다. 해서 전단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기둥코 하나, 둘, 셋 세우고 감아서 아랫단에 요 걸어뜨기 했던 자리 있죠? 그 기둥을 감싸고 걸고 나왔을 때 이때도 조금 더 들어 올려주세요. 여기까지. 들어 올려서 2개 빼고 2개 빼고. 네. 여기 걸어뜨기 부분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네. 여기가 자꾸 짧으면요. 가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자꾸 휠 거예요. 여기가 당겨지니까. 뜨기를 하고 그 바로 뒤에 방금 떴던 코의 코 머리에다가 한길 긴뜨기. 네. 이 무늬는 이제 이것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가방을 잡고 있는 이 방향이라든지 손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말아서 딱 요렇게 잡고 뜨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이 코 중에 가운데 코에 머리에 한길 긴뜨기, 방금 뜬 코에 기둥에 걸어서 높이 맞춰주고 한길 긴뜨기, 방금 뜬 코에 다시 코 머리에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서 같은 자리에 이렇게 3코가 모이게 되는 무늬입니다. 네, 저는 지금 10번째 단을 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 2볼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한 볼만 더 쓰면 되기 때문에 요거 3번째 볼은요. 속에서 이렇게 실을 한 가닥 꺼내고 요 포장을 풀어서 겉에서 또 한 가닥을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잡고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게 실 2가닥이 끝날 때요. 요 길이가 이렇게 딱 맞지가 않죠. 이거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길이를 딱 맞춰 잘라서 2가닥을 동시에 여기서 매듭을 지면은 이 정리해야 될 요 실자락이 한꺼번에 4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요 매듭도 좀 두껍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다르게 끝나면요. 그냥 각각 따로 연결을 해서 좀 분산시켜서 요 실자락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매듭 지을 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방법은 이렇게요. 왼쪽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겹쳐서 놓고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 보통 그냥 끈 묶을 때 이렇게 묶죠. 그 뒤로 돌아서 이렇게 앞으로 왔잖아요. 얘가 이렇게 꺾어지면서 이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당길 때요. 요 네 가닥을 힘을 골고루 주면서 동시에 좀 이렇게 당기면 그 겹쳐지는 부분이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겹쳐지면서 매듭이 좀 작고 단단하게 묶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묶이고 쑥 그냥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서로 잘 엮이지 않은 거예요. 네. 이런 방법으로 좀 여유분 있게 이렇게 묶은 다음에 얘를 이제 나중에 코 사이로 잘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속에서 꺼낸 실로 이렇게 가져와서 다시 한번 묶어볼게요. 왼쪽이 위로 가고 이렇게 넘어가서 묶었어요. 요게 이렇게 꺾어지면서 이 뒤에 가만히 있었던 요 실자락이 앞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매듭이 되고 요게 서로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이렇게 엮인 상태에서 당겨보면 매듭이 꽉 됩니다. 이렇게 뜯다 보면 매듭이 이렇게 탁 걸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뒤에다가 빼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코 사이로 좀 서로 나눠서 숨겨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이 여유분 요 실자락 있잖아요. 이것까지 막 다 감아서 뜨려고 그러면 너무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빼놓고, 매듭은 빼놓고 요렇게. 네, 저는 가로 길이 20cm예요. 약간 힘 조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같은 바닥판을 저랑 같은 코스로 했는데 가로 폭이 20cm가 넘는다. 그러면 좀 느슨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가로 세로 비율 맞추느라고 반을 더 올리면 뭐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패키지로 하실 때는 실을 세 볼로 구성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완성했을 때 실 세 볼에서 남았거든요. 근데 요게 가로폭이 넓고 단을 더 뜬다 하면 그 세 볼이 부족할 수 있어요. 네,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가방이 좀 탄탄하게 형태 유지가 잘 되어야 보기에도 예쁘고 사용하면서도 실용적인 면에서도 더 좋겠죠. 네, 느슨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좀 탄탄한 느낌으로 이렇게 짜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되면요. 그 다음은 이제 양쪽 옆에 이 부분을 뜰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요것 때문에 더 요 잠금을 했을 때도 덮개 부분이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바닥판의 딱 가운데 지점 있죠? 요 옆 중심선 따라서 무늬가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요거를 기준으로요. 그 옆으로 하나, 둘, 세 번째 무늬의 요 가운데 코 있죠? 여기에서 시작. 네. 이렇게 잡아주세요. 왼손으로 하실 때는 이쪽에서 시작을 하겠죠? 얘가 중심이면 그 옆으로 하나, 둘, 세 번째에서 가운데 코. 네. 거기에서 이제 바늘 넣고 세실을 이렇게 두 겹 같이 잡고 이렇게 뜰 자리에다 대고요. 가지고 나와서 기둥코 하나 그리고 요 실을요. 요 사이 틈에다가 이렇게 한번 끼워 놓으세요. 그럼 여기서 고정이 한번 되는데 근데 계속 감싸면서 뜰 수는 없고 요건 나중에 테두리 뜰 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요. 기둥코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칸으로 가요. 여기는 그냥 요 기둥코만 딱 세워 놓고요. 다음 칸 가운데 코에 들어가서 우리 원래 뜨던 무늬를 뜹니다. 이렇게 무늬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뜨고 요 다섯 개 중에 가운데 거가 가방의 옆선이에요. 네.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거 요 한길 긴뜨기를 할 때 코머리를 남겨둔 상태에서 한번 감아서 그 다음 칸에 요 가운데 코 있죠? 네, 양쪽 대칭을 맞춰줘야 되니까요. 네. 여기 찔러서 걸고 나와서 두 개 빼고 요거 고리 세 개를 한 번에 걸어서 빼기 이렇게 모아뜨기로 네, 이렇게 해주세요. 원래는 평평하게 뜰 때는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갈 때, 여기 모아뜨기 할 때, 두 길 긴뜨기를 해야 간격이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약간 여기 좀 당겨지는 느낌이 나도 약간 이렇게 말리게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당겨지는 거를 의도한 거여서 여기가 좀 짧게 느껴져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둥코를 또 3개만 세워요. 3개 이렇게 세우고 이제 방향을 돌립니다. 이렇게 안쪽을 보게 되죠. 이렇게 돌려서요. 어디에 뜨냐면 여기 얘는 다 비워두고 그 다음 칸 2번째 무늬의 가운데 코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갈 때 굉장히 먼데 그래도 기둥코는 3개만 세웠죠. 네, 약간 당겨지면서 말리는 느낌 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이렇게. 가운데 코에 한길긴뜨기 떴고 이 무늬를 그대로 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쪽에서 보기 때문에 감아서 뒤걸어뜨기를 하는 거예요. 안쪽 기준에서는 뒤쪽이니까요. 보세요. 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죠. 네, 걸어뜨기 했던 기둥이요. 그 기둥을 이렇게 감싸고 실을 걸고 그대로 통과해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요 앞쪽은 이렇게 코 머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고리 3개가 이렇게 걸리죠. 네. 2개 빼고 2개 빼고 이렇게 되고 한길긴뜨기를 방금 떴던 코 머리에다가 또 떠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요 무늬 결을 그대로 똑같이 이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떴습니다. 다음 것 또 해볼게요. 감아서 그 다음 칸에 3개 중에 가운데 코의 머리 여기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하시고 또 한번 감아서 요 뒤쪽에 있는 기둥에다가 바늘 이렇게 감싸지게 넣고 이때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요 고리 2개는 그대로 두고요. 얘를 걸고 나올 때 그대로 요렇게 그 기둥만 딱 통과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바늘에 이렇게 3개가 걸려요. 앞쪽 약간 더 들어주시고 2개 빼고 2개 빼고 그다음 방금 떴던 코에 코 머리에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그다음에 요 3번째 무늬에 마지막 한길긴뜨기 뜰 때 코 머리를 남겨두고요. 감아서 그 다음 무늬에 제일 끝에 코로 들어가 주세요. 제일 끝에 코. 여기가 그 전단에 기둥코 세운 데잖아요. 여기랑 쭉 좀 이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가장자리 코로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로 끝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양쪽 옆에서 무늬가 하나씩 줄어서 무늬 3개를 떴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다음 넘어갈 때 또 기둥코로 사슬 3개만 세우고요. 방향을 다시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겉면으로 왔죠? 요 겉면에서 마지막 단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제일 앞에 무늬 하나는 그냥 다 건너뛰고요. 여기 가운데 코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운데 코에 한길긴뜨기, 걸어뜨기, 그 코에 다시 머리에 한길긴뜨기 해서 이 무늬 하나만 남게 돼요. 이때도 요 한길긴뜨기 코 머리 남겨두고 감아서 그 옆에 칸에 요거 3개 중에 제일 마지막 코, 네, 전단의 기둥코 바로 옆에 있는 코죠. 마지막 코로 넣어서 2개 빼고 나머지 3개 다 빼기. 그럼 이렇게 됐어요. 이때 이제 여기서 실을 자릅니다. 요 정도만 남기고 잘라서 얘는 이제 테두리 뜰 때 전부 다 감싸면서 한 번에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됐어요. 네. 첫 단에 무늬 5개, 그 다음 3개가 됐고 마지막 무늬 하나가 됐죠. 네, 이렇게 3단만 떠주시면 되고 요거를 반대편에도 똑같이 만드는데요. 반대편에도 보면 가방 옆선에 무늬 한 줄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기준으로 해서 그 옆으로 하나, 둘, 셋. 3번째 무늬의 가운데 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하고 1, 2, 3, 4, 5 뜨면서 제일 그 옆에 칸에 가운데 코 여기에 넣어서 모아뜨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해서 양쪽 대칭으로 똑같이 이 무늬를 만들어 주세요.
덮개를 만들어야 되죠. 아까 우리 무늬 떴을 때 요 가운데 코까지 요렇게 떴잖아요. 그 옆에 한길긴뜨기 한 칸 비워 두고요. 그 옆에 인제 무늬가 또 이렇게 있죠. 요 한길긴뜨기부터 요렇게요. 보이시죠? 네, 옆에 요 가운데 코에 코 이렇게 걸려 있고 얘 한 칸은 비워두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여기 테두리 뜰 때 요렇게 좀 지나갈 자리가 필요해서 하나 비워두고 그 옆에 무늬부터 하면 요 무늬가 지금 5개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15코가 되죠. 혹시 이제 가방 크기를 좀 다르게 하셨을 때는 뭐 여기 이제 코스가 또 다를 텐데 어쨌든 이렇게 대칭이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양쪽 대칭 맞고 여기랑 요 반대편에 남아 있는 코스가 같아야 예, 가방 모양이 딱 반듯하게 나오겠죠. 네, 뜰 자리에다 이렇게 대고 실 가지고 나와서 기둥코 하나 세우고요. 짧은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요 기둥코는 코가 아니죠. 그러니까 방금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나와서 걸어서 빼기, 짧은뜨기. 그리고 요 실은 지금 뜨면서 감쌀 수 있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 쪽에다 놓고 코마다 하나씩 짧은뜨기 합니다. 덮개 부분은요, 특별히 뭐 다른 무늬 안 넣고 그냥 짧은뜨기로 심플하게 그렇게 떴습니다. 네, 이렇게 한 코는 비워져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15코 왔고요. 기둥코 한 개 세우고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네, 이렇게 안쪽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떠야 될 자리는 제일 앞에 코. 네, 요게 첫 코죠. 네, 제일 마지막 코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약간 툭 튀어나와 있고 옆에 요렇게 매듭처럼 보이는 거가 그 전단의 기둥코. 그리고 이 코의 머리는 요렇게 딱 뒷면에서만 볼 때는 실이 한 가닥만 보이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제껴서 보면 여기에 코 머리가 있어요.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제일 끝까지 요렇게 떠야 코스가 맞을 거예요. 첫 코랑 마지막 코 모양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코수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게 네, 요대로 해서 요거를 11단을 뜹니다. 지금이 두 번째 단이었어요. 네, 제가 지금 11단까지 떴고요. 겉면에서 홀수 따는 겉면이기 때문에 겉면에서 끝났고 다음에 이제 방향을 돌리면 안쪽 면이 될 거예요. 단수를 셀 때는 여기 요렇게 홈이 보이시죠? 요게 두 단에 한 번씩 생기기 때문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고 그 밑에 첫 단을 떴던 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11단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가방 크기에 따라서 또 조절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11단을 떴고 방향을 돌려서 지금 이제 안쪽 면인데 여기에서 갈 때 양쪽 옆에를 약간 둥글려 줍니다. 그래서 코를 줄일 거고요. 가운데 세 코 지나갈 때 이제 솔트레지를 끼울 수 있는 네, 요게 들어갈 자리 요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지금 기둥코 하나를 세우고요. 맨 앞코를 뜨지 않고 두 번째 코부터 뜹니다. 네. 기둥코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맨 앞에를 모아뜨기로 줄이려고 하면 너무 두꺼워져요. 그래서 코를 줄인 효과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기둥코 세우고 맨 앞은 그냥 비워두고 두 번째 칸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한 코가 줄었죠. 그렇게 해서 1, 2, 3, 4, 5 뜨면은 여기가 이제 가운데거든요. 요 가운데 세 칸을 건너갈 건데 사슬은 2개만 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여러 개를 해 보니깐요. 여기에서 사슬을 3개를 하면은 너무 헐렁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 솔트레지 이렇게 끼웠을 때 또 사용하다 보면 약간 더 헐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빠지겠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사슬을 한 칸만 하면 이게 끼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슬 2개가 더 적당합니다. 사슬 2개를 하고요. 그리고 밑에 요 코수는 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을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건너서 그다음 네 번째 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4개를 뜨면 끝에 지금 2코가 남아 있어요. 이거는 모아뜨기로 해서 코를 줄입니다. 들어갔다 나오고 제일 마지막
칸에 들어갔다 나와서 걸어서 한 번에 다 빼기. 요렇게. 그러면 구멍 만들고 그 옆에 모아뜨기까지 해서 5코가 돼 있죠. 네. 양쪽 옆에 5코씩 대칭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 세우고 방향을 또 돌려요. 요게 이제 덮개에서 마지막 단이고요. 여기서도 모서리를 좀 둥글리기 위해서 첫 코를 뜨지 않고 두 번째 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4개를 뜨고요. 여기 사슬 2개 떴던 자리를 통으로 감싸서 짧은뜨기 3코를 뜹니다. 그 옆으로 다시 한 코씩 3코를 뜨고 끝에 2개 남은 거를 모아뜨기 하면 요 모아뜨기까지 합쳐서 4코가 되죠. 그렇게 해서 양쪽 옆에 대칭이 또 맞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덮개도 실을 자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필요한 부분은 다 떴고요. 정리할 실들이 많이 이렇게 달려 있죠. 네, 테두리를 뜨면서 다 그대로 감싸주면 돼요. 옆선의 딱 중심 코에서 시작을 할게요. 요 걸어뜨기 코의 머리에다가 실 걸고 나와서 기둥코 세우고 그 자리에 짧은 뜨기 이렇게 뜨고요. 안을 넣는 자리 보여드릴게요. 그 옆에 한길긴뜨기 코 있어요. 코 머리에 하나를 뜨고요. 사선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 큰 구멍에 넣어서 요 기둥을 감싸고 2코를 뜹니다. 2코 뜨고요. 그 다음 바로 이 구멍으로 이렇게 건너가기에는 좀 멀죠. 네, 그래서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가운데 이 코에다가 하나를 떠요. 여기에 하나 뜨고 다시 큰 구멍에 넣어서 감싸서 2개. 그 다음은 여기 네, 단과 단 사이에 있는 네, 그 코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한 코를 뜨고 또 큰 구멍에 2개를 뜰 거예요. 네, 이렇게 뜨면은 가장자리가 이렇게 정돈이 되죠. 네, 쭉 오다가 제일 마지막 칸에 지금 제가 한 코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한 코를 떠야 되는데 여기가 각이 이렇게 꺾이는 자리잖아요. 여기에서 모아뜨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큰 구멍에 한번 넣고요. 그 옆에 여기 비워뒀던 코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넣어서 이 자리는 마치 떠야 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 요게 지금 요 코가 여기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빈칸이 아니에요. 이 코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고 여기 비어 있는 칸 요거랑 여기 제일 마지막 칸 요거를 이렇게 모아줘서 요 부분에 이제 각이 꺾어지는 부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당겨서 모아서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감싸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 잡으면서 이제 덮개 부분이 나왔어요. 여기는 직선 구간은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요렇게 홈이 있죠? 홈 끝에 있는 구멍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 이게 짧은뜨기의 콧등이죠? 볼록볼록볼록한 거 있어요. 그 라인의 제일 끝에 여기에 하나 그러니까 바늘을 넣었을 때 이렇게 쓱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 다음 칸은 요 라인에 하나. 그래서 한 단에 하나씩 짧은뜨기 합니다. 가장자리 코주림 했던 부분도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감싸면 살짝 둥글려지면서 네,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단에는 코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 코 머리에 또 한 코에 하나씩 뜹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아오면요. 처음에 시작했던 데에 네, 이렇게 돗바늘로 연결을 하고 안쪽에 남은 실자락을 숨겨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스팀을 한 상태예요. 스팀으로 하면은 이제 덮개 부분에 딱 떠났을 때 약간씩 이렇게 휘어 있을 수 있는데 네, 스팀으로 좀 결을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반듯하게 예쁘게 이렇게 마감이 되죠. 네, 바닥 부분도 스팀 해서 네, 정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에는 이렇게 솔트레지 요거 10mm 짜리예요. 솔트레지를 이렇게 해서
세트로 넣어 드려요. 요걸 요렇게 풀어서요. 요렇게 따로따로 오는데 가끔 이게 홈이 뭔가가 잘 안 맞는 그런 불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확인을 해서 잘 들어가는지 요렇게 해서 짝 맞춰서 잠궈서 보내 드리거든요. 네, 요거를 열어서 네, 인제 덮개 부분에 요렇게 요게 지금 가운데 줄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코가 약간 이렇게 걸어뜨기가 되어 있어서 정확히 가운데로 솔트레지가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위치를 좀 잘 보시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서요. 이렇게 대고 꽉 잠궈 주시고요. 요게요.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죠. 여기에 일자 드라이버를 대고 최대한 꽉 돌려서 네,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 주시면 이제 잠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크릴 체인으로 핸들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요게요. 요 고리 부분까지 해서 전체 길이가 50cm이고요. 니들 코티지 스토어에서 패키지로 이렇게 다 같이 구매하실 수가 있고 컬러는 제가 이렇게 초코색이랑 투명색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초코색은 이렇게 약간 마블 재질이죠. 네, 근데 이게 좀 과한 이제 뭐 호피무늬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좀 톤 다운된 그런 초코색이에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인제 요 실 컬러에 따라서 네, 브라운이나 그린 계열이나 좀 어두운 톤에는 또 요 핸들이 잘 어울릴 거예요. 네, 요렇게 선택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 요게 인제 들어 보시면은 어깨에도 이렇게 살짝 딱 걸칠 수 있는 정도의 길이거든요. 근데 숄더로 잘 안 쓰고 그냥 손목에만 좀 짧게 딱 들 때는 요게 더 짧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체인 사이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 같은 홈끼리 맞대고 그래서 탁 당기면 이런 식으로 풀어지거든요. 풀어지는데 이제 홈이 서로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이렇게 마주대고 딱 넣으면은 끼워지고 홈이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은 약간 빠질 수 있으니깐요. 이렇게 일정하게 한쪽 방향을 향하도록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아무리 당겨도 이거는 빠지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튼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길이를 그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인제 양쪽 옆에 우리 요렇게 짧은뜨기 했던 곳에 이렇게 통으로 좀 두껍게 요렇게 감싸서 탁 걸어 주시면 네,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무늬는요. 네, 바닥 코수를 좀 조절을 하시면 더 큰 가방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소재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재밌게 예쁘게 많이 활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